안녕하세요. MJI입니다. 오늘은 원래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분께서 한 분이 요청하신 게 있어서 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구독자분께서 검사 종류랑 검사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게 되었고요. 검사는 이제 일단 피 검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 검사로 아세틸콜린 항체 검사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흉선 CT 촬영을 하고요. 이제 가슴샘, 여기 심장 앞에 가슴샘이라고 있는데요. 그 흉선을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흉선이 남아 있는지, 흉선에 비대가 있는지, 흉선에 종양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요. 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흉선을 확인한 다음에 근전도를 시행을 합니다. 근전도 같은 경우는 근육에 무력증이 나타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전기 자극을 근육이 있는 장소에 이제 전기 자극이 되는 이제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있어요. 그거를 붙여가지고 전류를 조금씩 흘려요. 강한 전류는 아니고요. 이렇게 병원의 근전도실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실. 근데 조금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할만해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할만해입니다. 근전도는 그냥 따끔따끔 이렇게 하는데요. 병원마다도 검사가 다릅니다. 좀 많이 가시는 선호땡조 병원에는 검사 방법이 또 좀 달라요. 일단은 가시기 전에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처방 받으신 메스티논, 도스민, 소론도 기타 등등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증상이 많이 심해진 상태면 드시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시면 일단은 증상을 확실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안 되겠죠. 전류를 흘려서 이제 팔 들고 1분, 팔 들고 3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근육에 힘 빠짐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팔 들고 안 하는 대학병원도 있습니다. 안 하고도 떨어지는 경우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어깨 승모근 쪽에서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심근전도라고 근육이 파괴된 게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침을 꼽아서 그쪽에 근육세포 쪽에 침을 삽입을 해서 이제 몸에 힘을 주라고 하거든요. 그 부위에. 그러면 이제 전류를 흘려서 파장을 보는 검사입니다. 근데 그건 좀 아파요. 저는 해보니까 아팠어요. 네, 힘줄 때가 아팠어요. 찌르는 건 안 아팠는데 힘주라 그럴 때가 아파요. 일단 네오그스티민 검사라고 약물 반응 검사입니다. 도스민이나 메스티논이나 성분은 같은데 코팅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하거든요. 네오그스티민 반응 검사인데 그거를 이렇게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네오그스티민은 주사 약물인데 30알불량인가? 그걸 함축시켜 놓은 건데 그거를 팔에다가 놨습니다. 그러면은 한 10분 안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증상이 호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본인의 병명이 정해지고요. 이제 제일 정확한 거는 네오그스티민 반응 검사로 대부분 판정이 납니다. 그리고 근전도, 그리고 타입은 항체 검사, 흉선 이걸로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항체나 이런 게 나타나진 않고 안면부에 증상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은 머스크 검사라고 혈액을 채취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 검사를 합니다. 비용은 7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은 전신이 있는데 근전도는 어깨만 나타나고 팔 올림이 많이 심하기 힘들어요. 특히 머리 말리기, 양치하기, 세수 이렇게 팔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들이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어깨 승모근 쪽에서는 저는 유달리 많이 나타나요. 요 모든 게 종합이 되면은 이제 진단이 되고 약물이 처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까지 약물을 드셔보시다가 이제 초반에 증상이 경미하다면 산정특례가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정특례가 너무 섣부르게 되셨다가는 또 다른 병과 또 유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종합이 되었을 때 제일 정확한 거는 근전도하고 흉선하고 콜린 항체죠. 네, 그런 게 모든 게 종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적 추정 진단이 제일 정확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제일 맞물려서 저희 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고양이가 들어가네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체 기타 뭐 증상이죠. 환자분의 제일 좋은 거는, 중요한 거는 신체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의사 선생님도 진단을 내시기가 수월하고 한데, 너무 경미한 경우는 사실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오세요라고. 근데 그거는 저도 의사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맞거든요.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는 사실이에요. 알고 있어요. 이제 병명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약도 없고 몸은 힘들고 의사의 진단은 제대로 나진 않고, 그러다 보면 병원을 이곳저곳 떠돌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환자를 제일 괴롭게 만들죠. 기본적인 검사는 근전도, 피검사, 흉선 CT, 그리고 네오고스트 및 약물 반응 검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자의 증상, 그리고 교수님이 임상적 경험으로 인한 진단, 이렇게 6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중증 근무력증이 진단이 나게 됩니다. 혹시나 진단을 못 받고 계시다면 카톡을 보내주세요.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인데 약이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혹시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데 호전이 잘 안 되시거나 이러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저는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채널을 개설을 했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당연한 거고요. 사실 그래요. 저도 많이 떠돌았고, 저는 그래도 빨리 찾은 케이스예요. 근데 아직도 떠돌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힘든데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제일 속상하거든요. 네.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남들은 내가 깨병이고, 남들은 제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특히 정신적으로 약했다? 뭐라 그래야 되지? 나약하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근데 충분히 힘든 걸 압니다. 저는 또 환자분들하고 교류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게 있으시면.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